경황이 점점 귀여워지는 맛에 웃으며 보고 있는 춘하염. 드친자의 리뷰 시작합니다. 춘하염 리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경황은 무용수업 중인 미림을 보면서 흐뭇한 미소를 짓는데요. 참다 못한 경황이 북을 두드려주는데 그래도 벌을 받는 미림을 위해 햇빛도 가려주고 부채질도 해주며 돌무게를 덜어주는 중. 태자를 속이기 위해 미림에게 폭 빠진 척 연기를 하고 있죠. 한편 미림의 생일이라고 경황은 선물들을 보내오고 다른 친구들은 경황의 선물에 놀랄 뿐입니다. 얇은 철실로 만든 방호복을 선물로 했으니까요. 심지어 금창약까지 전달하는데 다치라고 주는 거냐며 친구들은 의아해하죠. 나름 경황을 기다리며 치장을 하고 있는 미림. 그러나 생일을 축하해 주러 오는 건 월진이었는데요. 그때 등장한 경황. 살짝 심각해지는 삼각관계가 형성됩니다. 미림에게 경황을 믿지 말라고 하는 월진인데요. 이미 그녀와 생사를 나눈 사이라며 경황은 미림을 끌어당기죠. 이건 두 남자의 질투인 건가요? 결국 두 남자의 손을 모두 뿌리치는 미림. 하지만 이내 경황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미림인데요. 물론 태자를 속이려는 눈속임이라고 하지만 어째서인지 두 사람 사심을 채우는 것 같죠. 12시가 지나고 진짜 생일을 맞이하는 미림. 진짜 선물을 준다며 그림을 그려주는데요. 어린 시절 간식 가게를 했던 부모님의 가게 모습까지 그림에 넣어주는 세심한 모습을 보여주네요. 한편 태자는 동생이 무슨 짓을 해도 그저 다시 돌아가기만 하면 그를 용서할 거라며 다짐하는데요. 그런 태자를 잡기 위해 10년 전 태자의 사람 이청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움직이기 시작한 경황의 부하입니다. 거기다 촉이 좋은 건지 태자가 의도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는 은장군. 은장군의 부하는 의심스러운 미림을 공격하려 하지만 다행히 은장군과 경황이 탄환합니다. 둘 다 목적은 다르지만 미림은 고초를 당하지 않았고 미림을 보호하는 경황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은장군인데요. 이 모든 것이 태자가 파놓은 함정이었죠. 그런 은장군에게 자신이 태자 자리를 탐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오랜 시간 경황을 짝사랑한 은장군은 그답지 않다고 생각하죠. 역시 오래 봐온 사람이라 어쩔 수 없나 보네요. 드디어 태자를 잡을 작전을 펼치는데 미림은 분장을 하고 태자 앞에 나타나는데요. 숨겨둔 장인인 척 화살을 맞고 그 화살을 장인에게 꽂고 경황을 부를 계획. 태자가 실종된 장인을 죽이려는 모습으로 증인으로는 은장군까지 합류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태자의 약점은 그가 좋아하게 된 은장군인데요. 세 사람은 어린 시절 같이 보냈었고 서로의 마음이 엇갈렸던 모양입니다. 은장군에게 다시 한번 프로포즈하는 태자. 군대에 통솔권을 주며 태자비가 되어준다면 지금 그 자리까지 보존해주겠다고 말하죠. 하지만 여전히 거절을 하는 은장군. 태자 짠내난다, 정말. 모든 계획을 잘 마친 두 사람은 유유히 사라지고 화살에 맞은 미림을 치료해주는 경황. 한편 장인을 잡아와 10년 전 청주에서 죽은 병사들에게 사죄를 요구하는데 곧 정정당당히 해를 볼 날을 위해 다짐을 하죠. 미림은 경황에게 생일 선물 답례로 향낭을 만들었는데요. 수면에 도움이 되는 향들을 넣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해 들어오는 경황. 둘이 두 번째 만났을 때 입술을 물린 이야기를 하는 경황에 억울하면 자신을 물으라는 미림. 두 사람의 수작이 보통이 아닙니다. 한편 스파이 사건은 태자의 오해로 끝이 나고 황제에게 엄청나게 혼나는 태자.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미림과 친구들. 미림은 친구들과 이별을 고하던 중. 한 명은 집으로 가는 것을 좋아하지만 다른 한 명은 아빠가 자신을 팔아서 갈 곳이 없다며 여기 남아 황실에서 만나를 만나 혹시 모를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야기를 하며 경황이 준 간식을 먹게 되는 미림. 드디어 맛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기쁜 나머지 비를 뚫고 소식을 전하러 가는 미림. 그때 등장하는 월진. 월진도 짠내나네요. 한편 오빠 월진의 서원으로 귀국 배웅과 본인 궁으로 미림을 보내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자고. 귀국 전 경황을 경계하고자 태자를 찾아 동맹을 맺는 월진인데요. 안 돼, 너무 잘못된 선택인 것 같네요. 반대로 태자를 무너뜨리기 위해 작전을 궁리하는 경황. 태자를 속이기 위해 미림이 자신의 궁으로 오길 기다리는데 가짜 마음이 이제는 진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미림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경황. 3년 만에 귀국하는 월진을 따라 돌아가는 친구들을 배웅하는 미림인데요. 그때 수상한 병사를 발견하고 사냥터에서 본 태자의 호위병임을 깨닫게 되죠. 바로 월진을 쫓아갔지만 죽어있던 친구들. 이렇게 모두 경황의 계략에 의해 화상을 입고 태자와의 정치 싸움에서 죽게 되었는데요. 친구들의 죽음이 그저 경황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는 장기말일 뿐인 거죠.
이에 화가 난 미림은 경왕과 다시 협력할 수 없다고 말하게 됩니다. 미림의 친구들의 죽음을 조사하던 경왕. 비문화님을 알게 되는데요. 서원 특유의 잠깐기를 닿게 하는 약입니다. 바로 월진을 찾아보니 그대로 살아있는 미림의 친구들. 월진이 미림에게 남긴 편지를 받아온 경왕. 하지만 여전히 미림은 화가 풀리지 않았죠. 그리고 경왕과 은장군의 혼인을 추진하는 황제. 비록 미림이 경왕궁으로 배정받지 못해도 선물을 두고 간다는 경왕인데요. 이를 보던 미림에게 경왕의 선물로 망유화를 만들어 물에 가라앉히면 걱정이 사라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공주. 근심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 물에 띄운 미림. 하지만 자신의 선물이 물에 떠내려가는 것을 보고 경왕은 서운해합니다. 그걸 또 지켜보는 은낙매 장군. 이렇게 얽혀있는 관계 짜릿해. 은장군은 경왕에게 여자를 좋아하지 않는 것이 아닌 자신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거절한 것이냐 묻고 봄사냥 이후 경왕을 혼인 상대자로 고를 것이라 말하죠. 하필 이번 봄사냥에 참여하지 않고 서산 광장 노산이장을 조사하러 떠날 계획을 짜는 미림. 10년 전 청주 사건 속 태자와 관련된 증인이 될 이청이 있을 만한 곳이라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사냥 대회 날. 몰래 잠입한 미림에 이러다 은비까지 연루된다고 경고하는 경왕. 둘의 모습을 은장군에게 들킬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요. 거기다 절벽에서 무리들에 의해 몰림을 당하게 되는 경왕. 경왕을 지키려던 미림과 함께 추락하게 되는데요. 물론 이건 모두 태자를 눈속임하기 위해 지도를 보고 연구했던 거였습니다. 두 사람은 물 밖으로 나오게 되지만 경왕은 이내 뱀에 물리게 됩니다. 서서히 독이 퍼져가는 경왕. 하반신부터 마비가 되기 시작하는데 미림은 그 사실을 눈치채게 됩니다. 10년 전 힘들게 재활을 했던 경왕. 속수무책이던 자신을 상기하는 중인데요. 그 사이에 들것을 만들어 경왕을 옮겨오는 미림입니다. 급히 독을 빼고 서서히 마비가 풀리기 시작하는 경왕. 복수를 하려는 미림이 좋은 사람인 것이 의아한 경왕인데요. 복수의 대가가 따른다며 무자비한 자신을 탓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미림은 누명을 쓰고도 끝까지 성을 지킨 경왕이 영웅이라 생각합니다. 분명 전쟁 중에도 꽃은 핀다고 하는데요. 열심히 복수를 하는 두 사람이지만 어느새 서서히 서로를 더 알아가며 점차 쌍방으로 되어가는 것 같죠? 복수도 좋지만 지금의 로맨스로 가는 것도 드친 자는 즐거울 것 같습니다. 황제 자체가 경왕을 굉장히 편애하기 때문에 사실상 태자에게 많이 불리하지만 그럴수록 더 난리 날 수밖에 없겠죠? 드친 자는 춘하염 다음 이야기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